but never mind. Oh, 왕쌤의 교육 이야기. 안녕하세요. 왕쌤 한한근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에서도 제 얼굴이 없이 그냥 이제 PPT 파일 화면만 나오는 동영상을 올립니다. 요즘에 좀 제가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예.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뵙는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설명회 5번째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4번째까지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간단하게만 지나가고 자세한 거는 뒤에 이어서 진행이 되는 이제 학부모 강좌, 인터넷 강좌에 참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을 그냥 조금은 그래도 알게 해줘야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면 어떡하면 자꾸 하도 의견을 많이 주셔서. 자, 오늘은 5회인데요. 일단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최근에 봤던 2018학년 수능 문제에서 좀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본격적으로, 종합설명의 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교학점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하고요. 수능 문제 이슈가 됐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도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복습 너무 길다고 그것도 또 많이 뭐라 그러셔가지고요. 자, 어쨌든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부담 없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네. 그쵸? 예, 수능 시험은 국가가 진행하고, 논술과 적성은 대학이 진행을 하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학생부 교과는 사실상 사라지게 돼 있고요. 논술과 적성 시험도 이제 축소 또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남는 것은 이제 수능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수능 전형이 남더라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사실상 과거의 예비고사 같은 그런 수준으로 되고, 입시는 단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로만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바로 고교 학점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고교 학점제인데, 지난 시간에 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수학 한 과목만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교 학점제는요, 먼저 이제 고교 체제가 개편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예, 먼저 진행이 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입시가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8학년도의 하반기에 진행되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제는 고입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학년도에서 20학년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좀 하는데, 어쨌든 의외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좀 많이 남을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노하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지금은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닌 광역 자사고, 즉 도시도 단위 자사고들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워낙 적어가지고요,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든 결정적인 거는 바로 내신 상대평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4%만 1등급을 받고 11%만 2등급을 받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게 또 희한하게 좀 되죠. 만약 고교 학점제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절대평가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 좀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될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반고로 전환을 안 한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와, 그 절대평가제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완전히 큰일 납니다. 워낙 그런 쪽에 노하우가 많은,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과 운영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은 그 이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단연 탁 튀죠. 예. 자, 그렇게 돼서 일단은 그 고입 동시 실시와 단계적 전환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역시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해서 진행을 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협조를 안 하시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좀 능력이 안 되면은 이거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학점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내후년이죠. 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입시제도가 개선되는데요. 내년 8월에 이게 확정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만 거의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그 절대평가가 된다 그러면 성적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교과 점수만 가지고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의 어떤 선택과 수고한 노력의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입제도 개선 방향이 내년 8월까지 만들어지고 대입이 단순화 및 공정성이 제고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공정성 제고에는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도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큰 변화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정량적으로 기재되는 부분들과 정성적으로 기재되는 부분의 균형을 좀 맞출 것 같기는 합니다. 몇 달 있으면 이제 그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나오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점제가 되면은요, 일단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이 딱 짜여지고,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예시를 갖다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고, 이 수강 신청하는 거는요, 요즘에 좀 웬만한 그 대도시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보충 수업을 인터넷으로 신청해가지고 수강 신청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수강 신청을 인터넷 신청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학생이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과거처럼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년 구별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그 변화라면 변화죠. 그래서 이제 평가는 과정 중심이고 교사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취평가제 적용하는데 이게 성취평가제가 바로 그 상대평가제가 아닌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와 미수,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60점 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대학도 그렇죠. F 맞으면 다시 수강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학점을 취득을 하는데 이 학점이 일정 학점 이상을 받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대충 다들 그 대학 수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이제 예시인데요. 1학년 때는 그 왼쪽에 있는 공통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통과목을 하게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그다음 과학 탐구 실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2, 3학년에 들어가서 각각 계열별로,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경상계열, 어문계열, 예술계열, 이공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을 나눠 가지고 각각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느 정도는 한 서너 과목 빼고는 거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학교에서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교과단위까지도 이제 사실 일반고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가 어디만큼까지 개설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전문계 교과들을 한 학교 단위로 개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 학교나 네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계 교과를 개설을 하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심화교과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그 수학을, 어제 그제 계속 보신 내용입니다만은,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점제가 되면 이 과목들이 더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과목을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젊은 선생님들이라든지, 어떤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의욕적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진행을 아마 하실 겁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 교과서를 선택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갖다 사용을 하고, 한 몇 년 정도는 좀 혼란스럽긴 할 겁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9년, 전국은 2022학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개인 역량, 학교 역량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과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강남이라든지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 입시 전형이라면 학교의 역량이나 지역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갖다 일반적으로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별로 전 걱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건 충분히 복구가 됐습니다. 제 경험에는 입학사정관제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농산촌이나 변두리학교 학생들도 충분한 역량을 길러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의미에서 저는 별 걱정을 많이 안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별 모집 인원은 그냥 계속 보시는 거죠. 예. 제 동영상이니까 한번 정지시켜놓고 보셔도 됩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자, 이제 수능시험. 제가 이제 수능시험을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요번 수능시험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라 그래서 과거의 수능시험 논란은 문제가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서 점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요, 맞고 틀리는 것 때문에 점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조금 좀 다른 의미인데요. 수능 수험생도 울린 국어 오버슈팅, 하는 맨도 6문제 중 2개가 틀렸다. 야, 이게 중앙일보의 신문기사입니다. 경제학과 2학년이 배우는 환율 이론인데 금융계 엘리트들 푸는데 18분 걸렸다. 거시경제 전반을 알아야 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언론사, 신문사에서 호들갑 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이 지문을 딱 보면, 와, 황당합니다. 국어, 예시 지문을 보면 정말 황당한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왜 그게 아니냐면요, 이게 EBS 연계교재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EBS는요, 연계 문제가 있어요. 연계 문제가. 그래서 EBS에서 나온 문제에 있는 지문이나 또는 유형, 그다음에 핵심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제시문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한번 검토되고 공부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란 겁니다. 물론 똑같은 문장이 제시가 됐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이 중앙일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지문 6개 문항을 푸는데 18분이나 걸렸고, 거시경제 절반을 풀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정말 여기선 학생들 얘기는 없이 이 문제를 본 어른들 얘기만 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왼쪽 문제는요, 수능 문제예요. 지금 쪽 오버슈팅 문제는 다음 페이지거든요. 요게, 오른쪽은 수능 문제고, 왼쪽은 EBS 연계교재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지문이나 문제는 다르죠. 전혀 보시면 모르는데, 이 내용 자체가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EBS 교재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본 학생이라면 왼쪽에 있는 수능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어금과 접사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요렇게 된 문제인데요. 당연히, 똑같은 문장이나 단어가 나온 건 아니죠.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양쪽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화면을 갖다가 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서 정제시켜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바로 이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바로 왼쪽 지문이 수능 지문이고요. 오른쪽 지문이, EBS 연계교재, EBS 수능 연계교재의 지문입니다. 근데, 일단, 수능 문제를 먼저 보시든지 아니면 EBS 연계교재 문제를 먼저 보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를 딱 보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보더라도, 이거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거를 어른들이 읽고,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문제가 아닌데, 전문가들 거 다 내가서 호들갑 떠는 어른들은 리딩 리터러시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리터러시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을 갖다가 분석하고 검토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수능 문제들에 관해서는 EBS 연계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7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EBS에서 나온 개념이라든지 지문을 응용하고 문제의 유형을 활용했던 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보시면 지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그냥 대충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정말 높았다는 국어에 오버슈팅이라는 금리와 환율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지문과 문제들을 엄청나게 어려웠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 문제가 과도하게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학습이, 좀 지나치게 높은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실제로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런 주장과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면서 EBS 연계 교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실제적인 학력은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우린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수능 시험은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성적 총지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학생 성적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좀 괜히 애매하게, 아슬아슬하게 2등급이 쫙 깔려있는, 이 정도면 거의 1등급, 1등급을 받은 학생하고 학력 차이는 거의 안 나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요, 한두 문제밖에 안 틀린 학생입니다.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수능 시험에서 극상 난이도라서 어른들을 깜짝 놀래켰던 바로 그 문제들의 진실을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제 사실 수능 시험이 이제 절대평가로 변화가 되면서 자격고시화 수준으로 미국의 SAT 시험처럼 변화하게 된다고 하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화제가 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도 당분간에는 이 수능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이 시험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이런저런 준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수능 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몇백 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서 그 책을 다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희 왕쌤 교육 이야기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제 얼굴 안 나오는 동영상 강좌 처음이죠?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